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최근에 읽은 책이고요. 책 제목은 인공지능 투자가 퀀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인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가? 퀀트는 뭐지? 퀀트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밑에 보면 알고리즘 세계 금융시장을 침공하다. 이 뭐에 대한 이야기지? 보시면 아,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조금 많아요. 근데 꼭 주식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알고리즘으로 또는 수학적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을 이겨보려고 시도했던 그 수많은 그 과거 수백 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또는 그 노고를 인정받아 노벨상까지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서론본론 전반 상반 앞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고요. 후반부로 가면 이제 이 저자에 대한 본인의 어떤 스토리,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과거에 어떤 일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게 나왔고, 앞으로 이제 이 금융시장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씩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앞부분의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 보니까, 뭐 요약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속에서 전혀 몰랐던, 저는 이제 뭐 주식 같은 부분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랑 생각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구나, 그것을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과거에 이제 카지노를 좀 수학적으로 한번 깨보겠다 라는 컨셉으로 이제 MIT에 있던 사람이 시작을 하죠. 그 사람이 혼자 힘으로 안 돼서 그때 MIT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로 있는 셰넌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좀 받게 돼요. 특히나 이제 배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배팅해야지만 본인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유리할 때는 배팅을 좀 더 많이 하고 불리할 때는 좀 적게 하는 그것에 대한 공식을 참고해서 하는 전략을 하죠. 물론 이제 소프가 갖고 있던 전략은 그 알고리즘을 이제 짜는 거죠. 그 이길 수 있는 알고리즘을. 물론 그 셰넌 교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이제 힘을 합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지노, 특히나 이제 공틱 굴리면 이 뭐죠? 트르륵 돌면서 이제 막 1, 2, 3, 4, 막 31 거기에 탁 멈추면 이제 배팅하는 거 있잖아요. 룰렛. 그 룰렛을 근간으로 해서 공이 퉁 떨어지면 그게 바닥에 떨어지는 그 위치를 이제 계산해내 가지고 그때 점을 딱 찍어서 그 컴퓨터가 계산하게끔 해서 딱 배팅을 하는 방법인데 너무나 힘든 제약 조건들이 많았죠. 이제 그러면서 블랙잭으로 이제 넘어가요. 블랙잭은 좀 더 심플하니까요. 그래서 유리한 거, 특히나 21을 맞추는 게임이다 보니까 핵심은 그 숫자 5, 숫자 5가 몇 번 나오는가, 그것에 따라 내가 불리해지기도 하고 그쪽이 불리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담겨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어쨌든 블랙잭에서 실제 그 수익 승률이 한 50에서 40%, 거의 한 40%밖에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무조건 그 딜러가 유리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돈을 잃게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 확률을 60%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길게 해도 무조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고 라스베가스 이제 거기 쭉 참여를 해서 돈을 이제 벌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근데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지면서 결국은 그 카지노장에서 자꾸 퇴출당하죠. 입구에서 퇴출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인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수학적 이 머리를 가지고 알고리즘 짜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해서 이 사람이 거의 한 20년 넘게 한 25% 정도의 연수익률을 계속 일으켰다고 해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블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중에 뭐 쇼즈라는 사람과 또 조인을 해서 또 나중에 뭐 방정식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것, 주식에 보면 옵션이 있죠. 옵션. 예를 들어서 뭐 오른다에 배팅할 수도 있고, 내린 것에 배팅할 수도 있고, 뭐 그 말고 또 복잡한 것들 되게 많을 텐데, 이제 그것을 실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까지 만든 뭐 당사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쨌든 나중에 이 숄즈라는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되죠. 그것도 뭐 한 획을 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뭐 제랄드 벤버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코카콜라가 오르면 펩시가 오를 확률도 매우 높더라. 평균적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페어, 쌍을 지어서 페어 트레이딩을 이제 하는 시초가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수를 하고 또 자동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했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많이 내려놓고 교수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쇼라는 사람을 그거를 또 이어받아서 페어가 아니라 그룹 여러 개를 같이 그 시세가 같이 움직이는 그룹핑을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발전해서 또 투자 수익을 잃기도 하고, 나중에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또 설립해서 또 자산 운용하기도 하고, 물론 다른 사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 헤지 펀드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자산 운용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가졌죠. 뭐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멀러라는 사람은 조금 더 인공지능화 시켜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다 조합시켜서 거기다 가중치를 매겨서 그것을 예상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죠. 나중에 모건 스털리에서 좀 되게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수학적 기반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부동산도 조금 그러해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서브프라임 터질지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객의 그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평상시 그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니라면 그래도 어떤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사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들 중에 누군가는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비슷한 컨셉으로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부동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믹스해서 조금 통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것들,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시장을 조금이라도 파악해 보려고 했던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이미 이 사람들도 예전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론들을 보면 페어를 한다거나 그룹핑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에다가 가중치를 매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 스스로 이렇게 다 했던 것들인데, 야, 이런 내용을 빨리 봤었으면 제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었어요. 좀 놀라기도 하면서 또 저 자신이 또 조금 뭐 기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한계를 또 느끼기도 했고, 어쨌든 한 번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특히 뭐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이 아닌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어떻게 좀 흘러왔고 또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후반부에 가면 담겨 있거든요.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책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